안녕하세요. 노후미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만약 7, 80세에도 이 7가지를 할 수 있다면 불행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즐기고 있을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7가지 핵심 요소들을 실천한다면 80대가 되어도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수십 년간의 노년의학 연구와 실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존엄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일본의 100세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 주민들은 매일 적어도 30분씩 걷고 정원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도 일상에서의 꾸준한 활동이 있습니다. 노화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근육은 여전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년기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우리 몸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컬러풀한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식품들이 우리 뇌와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을 사회적 활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영양실조 위험이 67% 높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쁨을 잊지 마세요. 매주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인지적 건강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평생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2%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퍼즐 풀기 같은 활동이 뇌에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고 인지의 비력을 키워줍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의 수녀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평생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일기를 쓰며 독서하던 수녀님들은 구검시 알츠하이머 병리 소견이 있어도 살아생전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풍부한 인지 예비력 덕분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3세에 대학을 졸업한 김춘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거나 손주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세대 간 교류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당뇨보다 더 치명적이며 매일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블루존 세계 장수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항상 공동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전달자로서 존경받고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강합니다. 노년기에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화상통화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행위는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우울증 위험을 42% 감소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는 영적 웰빙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든 자연과의 교감이든 명상이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실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90세 이상 노인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 라는 부정적 사고 대신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 보세요. 6번째로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노년기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키가이생의 목적 개념은 평생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면역 체계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직면하는 상실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100세 넘게 사신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는 그들의 모토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불편함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귀가하기, 새로운 음식 시도하기,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도전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노년기에 불가피한 상실을 마주할 때는 이미 찾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은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아본 7가지 핵심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독립성, 영양의 균형, 인지적 건강, 사회적 연결망, 영적 웰빙,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역에 균형 있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로 신체 건강을 챙기면서 친구와 함께 걸으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걸으면서 명상하거나 자연을 관찰하며 영적 웰빙을 도모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젊었을 때부터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때는 없습니다. 90세에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한 파리다.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잠재력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일주일에 7가지 요소를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라는 부정적 말투 대신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 이제 앞서 살펴본 7가지 핵심 요소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렵죠. 오늘은 실제로 건강한 80, 9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의 일상 습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일상 속 근력 운동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하체 근력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과 균형 운동입니다. 태극권과 같은 부드러운 동작의 운동은 낙상 위험을 60%까지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세요.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는 연습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식생활에서는 식품 첨가물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선호합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은 피하세요.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식품 첨가물이 더 치명적입니다. 식사의 질뿐만 아니라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은 대체로 호라치오 원칙을 따릅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해 지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수면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 건강을 위해서는 루틴 깨기가 필수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며 성장합니다. 매일 같은 경로, 같은 가게, 같은 메뉴는 뇌를 퇴화시킵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익숙한 일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보세요. 왼손으로 이를 닦거나 눈을 감고 옷 단추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중 과제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걸으면서 시 외우기, 요리하면서 외국어 듣기처럼 2가지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훈련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가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은 노인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목적 있는 모임도 사회적 연결의 질을 높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공통의 목적이 있는 모임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영적 웰빙을 위해서는 감사 일기가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뇌의 긍정적 편향을 강화합니다. 6개월만 지속해도 불안과 우울증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재정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정적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함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투자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충분함을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출 내역을 점검하세요. 경제학자들은 이 간단한 습관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시간제 일을 하거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손뜨개질, 정원 가꾸기, 요리 등 평생 쌓아온 기술을 이웃과 나누면서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실패 경험하기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의도적으로 편안함을 벗어나는 경험이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매주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 해보는 요리법 시도하기, 낯선 장소 혼자 방문하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감정 일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5분간의 감정 일기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2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 모든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4세의 박영순 할머니는 30년간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요양원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모 있다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7세의 김정우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통 목공의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제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저를 젊게 만듭니다. 76세 정미숙 여사는 50 중반에 남편을 잃은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정원 가꾸기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공동체 정원을 운영하며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칩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저를 치유했어요. 무언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7일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월요일은 신체의 날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10분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10회,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5회, 제자리 걸음 1분을 3번 반복하세요. 동작마다 깊게 호흡하며 천천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오늘은 컬러풀한 식사에 도전해보세요. 한 끼 식사에 최소 5가지 색상의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 가지, 갈색 통곡물 등 다양한 색상은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식사 사진을 찍어 진행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수요일은 인지의 날입니다. 15분 동안 역순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평소 하던 일을 반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쪽 손으로 이를 닦거나 평소와 다른 순서로 옷을 입거나 집 주변을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산책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지, 예비력을 높입니다. 목요일은 연결의 날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질문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특히 권장합니다. 금요일은 영적 웰빙의 날입니다. 저녁 시간에 10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각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친절한 이웃의 미소와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입니다. 토요일은 재정 점검의 날입니다. 30분 동안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자동 결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행복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소비 습관을 점검합니다.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조정해 보세요. 일요일은 회복 탄력성의 날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실패 경험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편안함 영역을 벗어나는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 시도하는 요리법, 새로운 산책로, 낯선 취미 활동 등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 7일 플랜을 한 달 동안 반복해보세요. 한 가지씩 습관이 형성되면 점차 난이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진정한 비결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죠. 모든 나이에는 그만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 대신 노년의 지혜와 평온함을 얻는 것은 결코 나쁜 교환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만을 숭배하지만 진정한 삶의 깊이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핵심 요소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2세 윤학자 할머니는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손녀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일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윤 할머니가 90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미국에 사시는 105세 리빙스턴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십니다. 78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단순한 일상 기록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색도 담겨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일본 오키나와의 107세 나카무라 할머니는 모아이라는 상부상조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생 이웃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카무라 할머니의 집에는 항상 이웃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98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일 2km를 걸어 마을 광장에 가서 친구들과 체스를 둡니다. 나의 비결은 간단해요. 적당히 먹고, 매일 걷고, 친구들과 웃고, 가끔 좋은 와인을 즐기는 것이죠. 그의 식단은 지중해식으로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콩류가 풍부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함과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만의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100세까지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나 막대한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매일의 감사함,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해 주세요. 신체적 독립성, 영양의 균형, 인지적 건강, 사회적 연결망, 영적 웰빙,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 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미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